이승만 대통령의 2기 집권의 정당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 직선제와 연결됩니다. 1952년이면은 6.25 전쟁 3년 차죠. 이승만 대통령 임기가 만료가 되게 됩니다. 1948년도 7월 24일 집권했기 때문에 7월 23일이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납니다. 52년도는 이제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을 계속 신임해가지고 다시 뽑을지 아니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지 결정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부와 국회의 대립, 갈등이 좀 심각할 때입니다. 서로 의견이 많이 달랐죠.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전쟁 중이니까 내정을 안정시키고 빨리 전쟁을 종식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대통령을 해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1948년 이래로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대립 갈등을 했습니다. 1대 국회 때 보면은 반민특위 문제로 정부와 대립을 했고, 또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국회와 정부가 대립을 했죠. 2기 국회가 들어서고 난 뒤에도 6.25 전쟁 났을 때 서울 시민을 제대로 안내를 안 해가지고 적치하에 들어가게 한 문제, 그리고 인파가 몰리는데도 한강 다리를 폭파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문제,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이게 51년도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국회가 조사를 하면서 정부를 상당히 궁지로 모은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국회 간에 상당히 갈등이 많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국회에서 대통령 뽑혔을 때 국회의원 센터가 지지했습니다. 이제 4년 정도 지났을 때 상당히 판도가 달라져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그동안에 많은 업적을 이룩했고, 또 앞으로 이승만 정부가 해야 될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신임해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바로 미국의 도움으로 유엔군의 대한민국 지원, 이런 걸 이끌어냈죠. 북한군을 낙동강 방어선에서 격퇴를 하고, 또 북진을 하고, 북진 통일을 앞두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38도선 이남으로 내려왔지만은 반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거의 다 수복을 했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업적이고,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결을 하고 우리 나라를 안정하게 할 수 있는 안보를 확보해야 되고, 또 국민의 경제적 수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좀 더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지를 바라고 있었죠. 근데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을 반대했습니다. 당시의 헌법에 의하면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재적 3분의 2에 출석한 사람 3분의 2가 찬성해야 대통령을 뽑힙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반대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선될 수 없었죠. 그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동안의 공적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소련이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38도선에서 도발을 많이 하고 6.25 전쟁 전에, 그리고 또 후방에 무장공비들을 보내가지고 지리산 같은 데서 계속해서 공산 분자들 준동이 있었죠. 그리고 남로당에서 여수순천 사건이라든지 반란 사건도 있었고, 총파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치안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런 걸 다 극복한 게 이승만 정부죠. 그리고 반공을 국시로 해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방국 편에서 경제발전의 토대를 깔았고, 또 숙군을 해가지고 국군이 이념적으로 아주 확고한 군대를 만들어놨죠. 그리고 전쟁 전에 전격적으로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농민평등을 실현하고,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정받고 다시 대통령을 한 번 더 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슈가 될 만한 것은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국회는 반대한다. 대의정치의 위기입니다. 원래 그리스에서 민주주의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당신네들이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를 해. 이게 대의정치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반대한다. 어떻게 된 거냐? 물론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국민의 대리인은 아닙니다. 위임을 받아서 꼭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민의 여론, 민심이라는 거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 여론은 이승만 대통령 지지인데 국회는 반대다. 이거는 모순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가 더 우선해야 되느냐? 국민을 우선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 안 되겠다.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자유당입니다.
있습니다. 그 자유당을 통해서 이승만 정부의 공적이라든지 이승만 정부의 정책을 홍보를 하고 국민에게 이제 직접 호소하겠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서 헌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민에게 직접 심판받겠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겠다, 이런 게 헌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그런 걸 내놨죠. 야당에서는 기존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뽑으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국민에게 직접 묻는다는 쪽으로 자꾸 홍보를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해졌죠. 왜냐하면은 국민의 뜻을 직접 묻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야당에서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내각 책임제로 하자.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의 다수가 총리나 수상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내각 책임제를 제시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정책 대결이 된 겁니다. 이제 양쪽에 각각 헌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 세력 간의 힘겨루기인데 따지고 보면 국민을 설득하는 경쟁이죠. 그런데 정책 대결 상황 중에서 우연찮은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1952년 4월과 5월에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여당인 자유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역시 국민에게 물었더니 국민들은 자유당 정부를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자신감을 얻었죠. 한편 내각 책임제를 추진하던 야당의 서민호 의원이 순천에서 식당에서 연애를 하는 가운데 어떤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총으로 군 장교를 사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의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죠. 의사 군인인데 총을 쏴가지고 군 장교를 죽였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야당이 곤란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좀 잘못했더라도 나무랄 수는 있지, 나무라면 되지, 그렇다고 죽이느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야당이 상당히 인기가 떨어지게 됐고 서민호 의원은 8년간 복역했으니까 상당히 중용을 받은 거죠. 이때 면책대권을 이용해 가지고 국회가 풀어주는 바람에 국민의 지탄을 더 받게 됐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할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자, 이거는 뭐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정당하고 국민에게 직접 묻자는 거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헌법 개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시 헌법 개정하려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런 가운데서 1952년 7월 계엄령, 이게 임시수도 부산에서 있었는데 무장공비가 있다, 공산분자들이 준동한다 이래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서 모든 치안 질서를 계엄사령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을 전부 소집을 했고 오기 싫은 사람까지 다 데려오고 이런 강제성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헌법을 개정하는데 이때 여야 헌법 개정안을 절충을 해가지고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해서 헌법을 개정한 거죠. 여기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의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비판이 많습니다.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 여당의 헌법 개정안,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겠다는 그게 주된 핵심이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내각 책임제로 하자, 이게 핵심이죠. 그 두 개를 절충한 거죠. 그런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다. 그렇게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952년 8월 5일날 대통령 선거, 대선이죠.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때 후보가 이승만, 그리고 조봉암, 이시영 세 사람이 나왔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기 집권이 상당히 정당하다, 정당성이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500만 표를 받았습니다. 퍼센티지를 하면 당시 유권자, 선거에 참여한 사람의 퍼센트를 득표했다. 그러니까 74%면 압도적이죠. 대다수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금까지 잘해왔다, 앞으로 4년간 더 해가지고 전쟁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잘 좀 이끌어봐라, 이렇게 된 거죠. 당시 조봉암 11%, 이시영 10%입니다. 조봉암이 그 당시에는 전향을 했지만은 원래 공산주의자였다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상당히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후방에 공산주의자들, 무장공비들이 있었고 그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거부감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헌법 개정에 있어서 상당히 민주주의 정책의 오점으로 남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집권자 아닙니까? 권력자죠. 야당 대통령 후보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죠. 그걸 사용해서 헌법 개정에 강한 것이 부산 정치 파동이다, 절차적 민주성을 어기고 하면은 불법이 됩니다. 그런 무리수는 있지만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74%의 지지를 받고 2기 대통령을 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2기 집권의 정당성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